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 시점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미증 씨가 네. 전강 후 약이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네. 또 객관적으로 저희 시장 분석해보고 거기에 딱 맞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이 정도면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해서 네. 그런 결론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장 보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위로인가요? 아래인가요? 그 아니면- 어제 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상방을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1% 이상의 종가 마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1.8%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예. 200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어제는 이제 그 아웃격인 코스닥보다 형님격인 코스피가 굉장히 상당히 돋보이는 장세였죠. 바로 이 삼성전자 전반적인 이런 전자닉스가 이제 좀 치고 올라가면서 전자닉스. 어제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딱 이렇게 넘어가는 네. 모습들 예. 이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아마 기억이 나네요. 이걸 개편하기 전에 긴급 진단에서 7월 1일 날 55,800원일 때 이 정도면 왜 안 사실까? 9만 원일 때는 다들 쫓아가서 사더니. 사시려고 하더니 결국은 지금 아웃퍼폼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좀 나왔죠.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제가 마켓 타이밍 코스피 200에 대한 조언도 좀 해드리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이 나왔던 거는 어제도 제가 임시 앵커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감원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를 조금 이제 누르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또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 전에 좀 큰 그림적으로 좀 봤을 때,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봐야 될 거.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뭔가 사야 되거나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를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7월 11일 또는 13일, 그러니까 매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프랑스 본사의 OECD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가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무역 수지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연동 관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제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다른 중국이라든지 미국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굉장히 좀 언더퍼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준점이 이 100포인트인데 이 100 라인의 밑에 있으면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현금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들을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저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돌아서는 패턴을 좀 확인하자는 거겠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8월 이제 11일이나 12일 사이에 또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그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던 바로 선물 옵션 포지션인데 외국인들이 외과코를 많이 사서 이제 위로는 5천억, 아래로 떨어지면 5천억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주체로 봤을 때는 졌습니다. 누가 이겼냐?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주체 세력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들이 이겼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합성 포지션을 보면은 초록색이 선물이고 빨간색이 합성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이 옵션인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지금 우상향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의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상방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텐데 다음 B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그림은 어떻냐? 조금 더 범위를 좀 더 크게 좀 냈어요. 그러니까 앞서 A그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코스피 2,500에서 2,200 정도 사이를 말씀드렸을 때는 외국인 상방 포지션이지만 지금 보시면 좌측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쏠려 있죠. 그렇다는 얘기가 뭘까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함부로 선물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A, B의 그림을 범위만 조금 극대화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려진 사실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지금은 상방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외가 풋, 이런 외가 포지션에 대한 하방 풋도 굉장히 좀 많이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함부로 뭐 콜 뭐 장세다, 뭐 선물 장세다 이러면서 함부로 예측했다가 괜히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의 포지션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은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데이터를 추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리는 차원에서 파생 포지션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하면 어제 1% 넘게 우리 네. 시장에 오르면서 상방 포지션을 이제 잡았다,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 네. 수 있겠는데 네.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 현재 주식과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보면 하방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이 엇갈리는 두 개의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체크 포인트를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고 예. 뭐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합성은 전자닉스지 않습니까? 전자닉스의 시가총액 상위의 그 등락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엇갈리겠죠. 당연히 1위와 3등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와 밀접한 연동 관계에 있는 바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타이밍 모델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오늘의 마켓 타이밍 모델은 비트코인 가격이군요. 네, 자, 처음이네요, 저희 시장.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오늘 마켓 타이밍 네. 모델은 시장이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내일까지 방향 강도가 빵입니다. 패닉도 없고요. 근데 네. 내일 모레 7월 21일 날 방향 강도 50%의 패닉 강도가 80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없다가 내일 모레는 방향성이 나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가장 연동돼 있는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죠. 예,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뭐 예전에 호황장일 때는 뭐 사이버 물가 지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이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얹혀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까 나스닥 100 지수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7월 21일 날 지금 화면 보시죠. 우측에 반향 강도가 절반 정도 잡혀 있고 패닉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10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스닥 100 모델도 7월 20일 날 똑같은 패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나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CPU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많다 보니까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잡혀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마켓 모델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과 내일까지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21일 날 뭔가 이제 이벤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중요 이벤트를 찾아봤는데 뭐 별거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21일 날 뭔가가 좀 이제 이벤트가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나마 미국이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그래도 21,000불을 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22,000불을 넘어갔다가 좀 밀리고 계속 그러니까 2만 불에서 위아래로 한 15,000불 단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비트코인이 아마 7월 21일 날 반향이 결정될 건데 만약 지금 0%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21일 날 반향 변경과 패닉 강도까지 잡혔다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자체가 오늘과 내일까지 어쨌든 비트코인은 24시간이 이제 주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1일 날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뭔가 변화가 찾아오면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 포지셔닝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나스닥 100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빚을 얼만큼 많이 졌느냐인데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화면이 비트코인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남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빚내서 투자, 레버리지를 일으킨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역대급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여기서 약간의 좀 V자가 나오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통상 이제 뭐 나스닥도 그렇고 고래라는 세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그 지난 이 7월 초에 이 비트코인 고래라는 세력들이 통상 여기다 2만 불 정도 기준가로 해서
통상 뭘 했냐? 비트코인을 한 80에서 100개 정도를 매집을 했다. 뭐 이런 또 이 찌라시들도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역대급의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반되죠. 연준에서는 블라드 연준 총재는 75PD의 점을 찍었는데 3번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에 베팅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주가 상승을 조금 뭔가 크게 보거나 또는 이게 만약에 조금 운이 안 좋으면 이 고래 세력들이 청산이 되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크러쉬한 뭔가 쇼빔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은 극단적인 상황의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코인 가격은 점차 반등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도 이게 호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까지는 방향성은 안 나오지만 내일 모레는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예상과도 맞물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우리 반도체 주식의 흐름 또한 어떨지 전망을 딱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증시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빨리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방향성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백테스팅을 좀 하고 나서 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화면 보면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 달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보시면 지금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5월 달에 상반 경직 흐름이 나왔거든요. 동그라미 표시한 그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2,600을 지지하면서 이제 2,800, 2,900 이제 바닥이라는 그런 바닥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은 급격하게 꺾이면서 툭툭툭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해 5월 달, 그러니까 2달 전에 이 패턴과 유사한 이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V자 반등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마켓 타임을 결론을 이렇게 좀 도출하고 싶어요. 뭐냐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번 치고 가면은 한 3만 불까지도 보이거든요. 29,000불에 3만 불 정도.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회복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들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고점에서의 저점까지의 3분의 1 정도의 리바운딩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 코스피 기준으로 대부분 2,600, 2,700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2,600, 2,700 오면은 이제 주식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도 많이 잡히거든요, 요즘에. 시장이 좀 워낙 안 좋고. 왜냐면 길거리라든지 뭐 커피숍이나 돌아다니지 보시면 뭐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이 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금리 인사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올해 좀 힘들 거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600만 오면은 다들 이제 주식 비중에 뭔가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과연 메이저들이 2,600까지 도달하게 만들까 쉽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에 2,600이 올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차트 보여드렸죠. 5월 달 같이 상반 경직으로 한 달이라든지 2달 정도의 박스권 상반 경직 장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일단은 당분간은 저점 테스트 할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 저점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좋습니다. 5월처럼 상반 경직 장세를 좀 보자. 큰 그림상. 상반 경직이라는 건 뭐예요? 오르긴 오르는데 제한적인 상승인가요? 또 배열이 꼬여 있다는 거겠죠. 네.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 좀. 저도 그렇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PD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문 읽어보겠습니다. 지미송님께서 어제 코스피 200이 1% 이상 상승을 유지하면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해서 방향성이 상방으로 세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근데 어제 예. 잘 보신 분들은요, 제가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1% 종가 마감해도. 그래서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준다 해도 상방 경직이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OECD 경제선행 주주가 돌아서야지만 V자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예. 않으면 힘들다. 상방 경직이라는 건 오르긴 올라도 상단은 제한적이라는 말인 건가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거죠. 뭔가 V자 같은 반등은 힘들다는 거죠. 시원한 반등 힘들다. 꾸역꾸역 오르는 거. 좋아요. 네. 계단식 상승이라고 좀 보시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낙관론의 시각인 거고 좀 오르긴 답답한 계단식 상승?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답답한 장세이지만 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상향으로 하는 어떤 패턴을 네.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들도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좀 노릴 수 있다. 네. 라고 정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은 일들고 그냥 상방 경직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그럼 내일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이 시간 지켜보시면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료 방송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없고요. 월수금마다 진행하니까요. 내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